네, 먼저 위험물 산업기사 작업형 시험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의사항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업형은 실제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위험물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인데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어폰이나 헤드폰은 제공해 주지 않거든요. 이 동영상만 보고서 실제 문제는 문제지에 있는 문제를 푸는 겁니다. 또 같은 동영상이라 하더라도 다른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동영상이 아니고 그냥 사진인 경우도 있습니다. 화면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보지 않고도 굳이 문제지만 보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 교재에는 동영상을 대체하는 사진으로 적당히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필답형이든 작업형이든 실기시험 문제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은 응시생들의 기억을 토대로 해서 복원했으므로 실제 문제와는 약간 다를 수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는 동영상으로 혼합 발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질명 과망간산 칼륨과 글리세린은 동영상에서 이제 글씨를 적어서 알려줍니다. 실제 문제지의 문제를 보시면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혼합하여 발화하는 발화의 종류는 무엇인가? 이렇게 보시면 동영상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 약간 용어가 헷갈릴 수 있지만 혼합하여 발화한다는 뜻에서 혼촉발화 되겠습니다. 혼합발화 정답일지 잘 의문이고요. 정확한 명칭은 혼촉발화입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혼합할 때 산화성 물질과 환원성 물질은 각각 무엇인가 묻는 문제인데요. 실제로 동영상으로 나온 물질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산화성 물질이고 어느 쪽이 환원성 물질인지 찾아서 쓰기만 하는 확률은 50%의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위험물 산업기사 문제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산화성 물질이라 하면 본인이 산화하는 물질일까요? 남을 산화시키는 물질일까요? 산화성 물질이라고 하면 남을 산화시키는 물질입니다. 지금 과망간산 칼륨에서 과자가 붙어 있죠. 과가 뭐가 과일까요? 산소가 과해서 과입니다. 그래서 과망간산 칼륨이 남아도는 산소를 글리세린을 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산화시켜주는 물체, 본인은 환원이 되지만 남을 산화시켜주는 물체가 산화성 물질이고요. 정답은 과망간산 칼륨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환원성 물질은 당연히 글리세린 될 거고요. 실제로 문제에서는 물질을 적으라고 했으므로 굳이 화학식 대신에 물질명 과망간산 칼륨 그리고 글리세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옥내 저장소 문제가 나왔습니다. 동영상으로는 거의 사진에 가까운 동영상인데요. 2층 건물에 있고 벽체가 있고 방화문이 설치된 옥내 저장소로 보여집니다. 같은 동영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4류 위험물의 저장 창고로 각 물음에 답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1층과 2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는 1000제곱미터 이하로 되어야 되고요. 바닥면으로부터 상층까지 높이는 6m 미만. 마지막으로 답은 두 개 중에 하나인데요. 약간 헷갈리죠? 저장 창고의 벽과 기둥 및 바닥은 어느 정도 불이 나도 꽤 오랫동안 그 형태를 유지하고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불에도 튼튼한 구조를 내화 구조라고 표현을 하죠. 불로부터 견딘다. 내자가 인내할 때 내자입니다. 그 다음에 도와 석가리는 그냥 타지만 않으면 돼요. 굳이 튼튼하게 계속 형상을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타지만 않는 재료, 불연 재료. 1번과 2번의 숫자는 뭐 도리 없이 외워야 되지만 3번에 어느 것이 내화이고 어느 것이 불연이고 한자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금방 생각하시면 쉽게 연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동식 탱크 저장소. 쉽게 말하면 기름을 싣고 다니는 유조차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유조차에 소화기가 배치되어야 되는데요. 소화기에 대한 비치기에 대한 규정은 아래에 있는 규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른 것을 단순하게 암기하는 문제인데요. 이와 유사한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3.2kg, 무상강화액 소화기는 8L, 이렇게 법규를 적절하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응식 문제가 나왔습니다. 동영상으로는 탄화칼슘의 물과 반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문제는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생성기체를 쓰시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탄화칼슘은 물과 반응하면 아세틸렌이 생성이 됩니다. 생성기체를 쓰라고 했으니까 분자식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물체명인 아세틸렌을 쓰면 되고요. 두 번째 새끼 문제가 함정이었죠. 문제는 생성된 기체의 완전 연소 반응식을 쓰시오. 마치 동영상만 보면 탄화칼슘과 물의 반응식을 쓰라는 것처럼 오해를 해서 성급하게 문제를 써버리면 틀려버리겠습니다. 반드시 문제를 잘 읽고 아세틸렌 기체의 완전 연소 반응식으로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제를 잘 읽으세요. 아세틸렌의 생성 반응식을 쓰는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반응식을 잘 못 외우셔서 고민이다 이러신 분들이 계실까봐 반응식을 외우지 않고 이전계수법에 의해서 하는 법을 조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세틸렌이 C2H2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겠고요. 산소랑 결합을 하면 만들어지는 물체는 산소랑 결합해서 CO2, 수소는 산소와 결합해서 H2O 된다는 것까지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개수 X, Y, Z를 굳이 외우지 않고 이전계수식으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찾기 쉬운 양쪽의 공통점이 탄소죠. 왼쪽엔 탄소가 2개, 오른쪽에서는 이산화탄소에 붙은 개수 Y 해서 Y는 2라는 것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쉬운 게 어떤 걸까요? H, 수소가 쉬워 보이네요. 왼쪽에는 2개, 오른쪽에는 Z와 물 H2O 했으니까 EZ가 됐고요. 그래서 Z는 1 해서 두 번째 개수까지 풀었고요. 마지막 개수 X 역시 산소의 개수를 세우면 되는데요. 가장 복잡하죠? 가장 복잡하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합니다. 왼쪽은 그냥 2 곱하기 X, 오른쪽에는 산소를 세보시면 4개가 있고 1개가 있죠. 그래서 2x는 5, 그래서 x는 5 나누기 2 혹은 2.5가 됩니다. 그래서 2.5 O2라고 쓰면 조금 복잡해 보이니까 양변에 2를 곱해서 약간 변형시켜서 써도 답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신출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동영상과 그림이었는데요. 동영상에서 보시면 용접을 하고 하얀 가루를 뿌린 다음에 디귿자형 기계로 찍어 대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용접을 하고 난 이후에 실제 용접한 물체를 파괴했나요? 파괴하지 않았죠. 파괴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파괴 검사하고요. 기계 이름을 그렇다고 비파괴 검사기라고 쓰시면 당연히 안 될 겁니다. 표면에 잡은 철가루를 뿌려서 뿌리고 디귿자로 된 자석을 대서 표면을 검사하는 기계의 이름은 한국말로는 잡은 탐상기 혹은 영어로는 Magnetic Particle Inspection 혹은 Magnetic Particle Test 이렇게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깔끔하게 하려면 잡은 탐상기가 제일 쉽겠죠. 잡은의 자자가 자석의 자자죠. 탐상기는 Inspection 찾는다는 뜻이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해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용하는 목적은 용접부의 검사는 검사인데 내부는 검사하지 못하고요. 표면 및 표면 근처에 있는 결함을 검출하는 겁니다. 키워드 표면, 자석으로 대서 철분이 껍데기에서 용접 표면에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확인하는 것, 잡은 탐상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접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용접 문제가 거의 안 나왔는데요. 위험물 산업계에서도 용접 문제가 점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영상으로는 파이프를 용접하는 파이프를 길게 연결하는 그 동영상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림으로 철판과 철판을 맞대서 붙이는 용접의 형상을 보여줍니다. 실제 문제는 동영상과 연관이 있죠. 용접의 종류를 쓰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철판과 철판을 맞대서 하는 용접은 맞대기 용접, 그 형상과 거기에서 쉽게 연상이 되실 겁니다. 영어로는 butt welding, 맞대기 용접이고요. 맞대기 용접 말고 그럼 어떤 용접이 또 있을까요? 많은 용접이 있지만 이렇게 형상을 가지고 하는 용접의 형상은 많이 없습니다. 참조할 만한 것은 T자형으로 만드는 필릿 용접 있겠죠. 영어로 하면은 FILLET라고 해서 필렛이라고 할 것 같지만 실제 항공의 공식 용어는 필릿이라는 것 체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장 탱크 표지판, 게시판 관련 사항이 나왔습니다. 동영상으로 5개의 저장 탱크를 보여주고 게시판, 표지판을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이 표지판을 보고 반드시 표시할 필요가 없는 사항을 찾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인데요. 허가 일자, 유별, 품명, 저장 수량, 안전 관리자 중에서 허가 일자는 굳이 필요가 없는 정보입니다. 직관적으로도 그렇겠죠. 두 번째, 품명은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품명이 등유라고만 되어 있는데 법령상 정확히 제2석유류 등유 이렇게 적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누락된 사항, 지금 저장 수량만 몇 리터라고 나와 있죠. 저장 수량도 좋지만 실제로는 지정 수량의 배수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철분가루 F라고 쓸린 철분가루와 질산 HNO3라고 적힌 질산의 반응 후 흰 연기가 발생하는 동영상을 보고 푸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생성되는 기체를 적으시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죠. 화학식을 보시면 화학식이 동영상에 나올 겁니다. FE에서는 별로 큰 정보가 없지만 HNO3에서 큰 정보가 있죠. HNO3는 N에서 힌트를 얻어서 N의 질이죠. 질소의 N, 질산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뿜어져 나오는 기체는 앞에 있는 H가 튀어나와서 H2라고 적지 마시고 수소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지정 수량을 각각 적으라고 하는데 지정 수량은 도리가 없습니다. 시험 직전에 적절하게 잘 외우셔서 FE의 철의 지정 수량은 500kg, 질산의 지정 수량은 300kg으로 잘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도 신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적이 없는 문제 같은데요. 동영상으로는 주유소를 보여주고요. 주유소 건물도 보여주고 건물 위에까지 파이프가 치솟아 오르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고는 이 관의 높이를 묻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인데요. 다행스럽게도 건물보다 약간 높게 되어 있는 그런 높이였기 때문에 동영상만 보더라도 대략 4m 정도는 찍어서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두 번째, 이렇게 주유소에서 인화성 기체가 발생하는 부품의 끝에는 불꽃이 인화성 기체를 점화시키지 않도록 망처럼 생긴 그런 부속품을 설치해야 되죠.
네, 인화 방지망 되겠습니다. 인화 방지망. 인화되는 것을 막는, 방지하는 망입니다. 네, 다음은 칼슘과 물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칼슘이 들어있는 비커에다가 물을 좀 넣으면 보글보글 열이 피어오르는 동영상을 보고, 첫 번째, 반응 시에 반응식을 쓰시오. 반응식은 칼슘과 물의 반응식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 식을 외우기는 상당히 어렵죠. 이 식에 대한 반응식은 잠시 뒤에 설명드리고, 위 반응 시 온도가 증가한다. 그 이유를 쓰시오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왜 온도가 증가할까요? 그 이유를 참 고민스러운데요. 산업기사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답은 되게 간단해요. 발열 반응이라서 칼슘 가루에 물을 넣으면 열이 나는 반응이라서 온도가 증가합니다. 온도가 증가되는 것은 열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인 답을 쓰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반응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화칼슘, 즉 칼슘에다가 물을 넣었을 때 생기는 수산화칼슘의 미정계수법을 하기 위해서 먼저 화학식과 X, Y, Z 계수는 세워둡니다. 단, 수산화칼슘은 CA와 수산화기 OH가 두 개가 모여서 됐다는 그런 반응식의 화학식 생긴과 정도까지는 당연히 혹은 강제로라도 암기하고 계셔야 되고요.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가면서 제일 쉬운 게 먼저 칼슘. 칼슘 왼쪽에 한 개, 오른쪽에도 Y. 그렇기 때문에 Y 값은 그냥 1 하고 직관적으로 바로 나오고요. 두 번째 뭘 한번 볼까요? 두 번째 X. X를 보시면 X를 뭘로 찾아볼까요? 산소를 이용해서 왼쪽은 X, 오른쪽은 산소가 어디 있죠? 산소가 두 개라고 수산화기가 OH기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산소가 두 개 있어서 X가 2라고 또 금방 확인이 되고요. 마지막 남은 수소 H가 왼쪽에는 4개, 오른쪽에는 양쪽에 걸쳐서 OH기에서 2개, 또 수소에서 2, Z에서 Z 역시 1 하고 쉽게 미정계수법으로 반응식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공시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